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의 보수 칼럼니스트가 클린턴 샌더스 대선 티켓이 민주당을 화합하고 트럼프를 막을 카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케이스의 키워드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입니다. 클린턴 후보 스태프들이 샌더스 후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속사정은 달라 보입니다. 양측이 이번 주에 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여객기 실종이 테러 공격으로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위스콘신주의 전통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자 불만한 주민들이 보이콧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아이스크림 가게는 유엔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새로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설탕과 지방 등 영양표시에 대한 규정이 지금과 다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 성인 가운데 가장 건강한 그룹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코리아는 사회 참여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LA시청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뮤지션이 참여하는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가 열립니다. 9시 15분경 콘서트를 마련한 데이빌 시의원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어제 실종된 이미 폭발 테러다 하는 게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과 미국 대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또 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행로를 밟는가 공화당은 사실 처음에 17명이 나와서 의외로 민주당보다 더 빨리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5명이 시작했는데 곧 2명으로 좁혀져서 힐러리 클린턴 독주일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도 첨예한 대립을 해서 공화당과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당 분열 오히려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클린턴 세상에서는 버니 샌더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 의회신문 더 힐의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니 샌더스 측에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룰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너무 유리하다. 예비선거를 치르는 동안이라도 바꿔야지 된다.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양측이 충돌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내부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게 더 힐의 보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비하인드 씬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버니 샌더스 캠프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는데 세 팀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힐러리 클린턴과 가까우니까요. 결국은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뭔가를 양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전당대회를 할 때 3개의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위원회 하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위원회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고 이렇게 그 3개 위원회에 더 많은 버니 지지자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저임금을 $15로 한다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유대인인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직도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도 샌더스를 무척 싫어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유진 라빈슨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샌더스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경선에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폴리티코에 실린 글이고 버니가 피해자처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 또 네이션의 조앤 웰시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버니 샌더스로서는 당연히 경선 끝까지 갈 그럴 권리가 또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좀 인터레스팅하게 봤다고 할까요? 바로 이 글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보수적이고 공화당인 패기 누난이 민주당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클린턴 샌더스 티켓이 그게 이제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도 최선이다. 이 사람 공화당이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도 최선이고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최선이다 하는 얘기인데
공화당은 지금 분열됐다가 재개편 쪽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이 공화당이 재개편으로 가기 그 전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어려워져서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어젠다와는 좀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군사력도 그 샌더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무척 친이스라엘이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 지금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는 힐러리 클린턴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태도와 군사력에 관한 그 정책을 올드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올드스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의원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7일 6월 달에 버니 샌더스가 이기면, 바꿔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아주 큰일이고요. 그때는 버니 샌더스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부통령 후보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공화당의 아주 이름 있는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당이 함께 가고, 샌더스 지지자들은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거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하고는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둘 다 왠지 그 당에서 아웃사이더로 보이는 것이요. 버니 샌더스도 민주당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젊은이의 열기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할까? 이 부분이요. 유일한 선택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버니 샌더스는 그런 부통령 후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까?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패기 누나는 보는 거죠. 필요해서 이제 부통령 후보로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아마 버니 샌더스가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훨씬 여러 가지 안건을 좀 진보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 그렇게 될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선 티켓이 된다. 142세예요. 두 사람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부통령을 후보를 찾고 있지만 누가 도대체 그 공격견을 할 것인지, 항상 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상대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는 더욱 대통령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이미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본인이 공격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공격견인데 공격견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익사이링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미 익사이링한 그런 문제를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익사이링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자나 남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부통령 후보로서요. 그렇게 될 때는 오랜 경험이 있는 상원 의원이라든가 주지사라든가, 패기 누나는 존 케이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선거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관심이 있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뉴트 깅그리치 같은 사람이 전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뉴트 깅그리치라는 사람도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여자 문제 같은 것을 역시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큰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 가려면은 어떠한 벨렛 같은 것, 배 바닥에 물을 싣는 부동의 세월호 생각나네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벨레스트 같은 것은 흥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안정이 돼서 큰 파도가 밀려와도 딱 그 배를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제 존 케이식이 유리하다고 하고, 오히려 이 공화당의 칼럼니스트가 민주당에 훈수를 뒀어요. 클린턴 샌더스 티켓이 도널드 트럼프를 누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인타운에서는 내일도 버니 샌더스에 관한 이제 토론회 워크숍이 열리는데, 헐리우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식 선거 캠프라고 하죠. 5,500 헐리우드 블루버드에 있는 워크숍이 있고, 그리고 5시부터는 버니 샌더스를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한인타운에서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 샌더스가 언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까? 대통령 후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에어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집트에서
180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비행기 잔해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테러로 판명이 확실히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은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보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그 이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진짜 문제는 지금 외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테러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에서 프라다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경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어떠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강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에 이런 것에 관해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캠페인의 공동 그 부의장인 우마 아버딘이 엄마가 파키스탄계고 아빠가 그 인도계인데 두 사람 다 교육 많이 받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대학 교수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분명하게 이 무슬림과 관계된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여성 챕터의 멤버잖아요. 물론 그곳이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여러 국가에서 무슬림 브라더후드는 테러리스트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공동 그 선거의장 부의장이 이런 그 엄마의 문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뭔가 그 힐러리 캠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이집트 여객기 사건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 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 그 데이비드 류 그 시의원 연결해서 내일 우리 헐리우드 축제 즐긴 지 2주일 지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LA 시청에서 즐기실 수 있는 큰 음악 축제가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전화에 한인 최초로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이 되셨고 꼭 1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우가 아니라 마이크 우 그 중국계 시의원 이후에는 그때가 90년대 초였는데요. 처음으로 아시아계 시의원이신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요 여러분들께서 시청에 가셔서 시청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구경도 하시고 도대체 수많은 다른 아시아계 그 뮤지션들과 함께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콘서트가 있는데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마련을 하셨어요.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 5월 19일이니까 어제가 이제 그 사지구 시의원이 되신 지 1년이 되셨네요. 네. 그렇죠. 어제, 네. 네, 하도 정신없어서 어제 깜빡했어요. 아이,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걸 그랬네요. 그 1년이 됐는데 어제는 깜빡하셨는데 그만큼 바쁘게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스케줄이 어제도 많으셨을 테고요. 그럼 지금 얼핏 생각하시기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그 LA 그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 얼핏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한 일은 많지만 제가 에브리데이 하는 일들은 딱 두 목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rebuilding trust. 왜냐면 그 시민들이 우리 정치인들하고 government한테 못 믿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신경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저 시의원 돼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다시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네. 그거 everything I do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받으려면은 I have to be transparent. 투명하게. 네. 네. 네, 다 보여드리게 어떻게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는 돈을 어떻게 쓰고 세금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드리게 네. 그 주목적으로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딴 파크 문제나 이렇게 큰 결정들 할 때 다 이렇게 시민으로 같이 일하면서 다 보여주면서
미리미리 말해드리고 같이 상의하고 결정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으시죠? 일하시기가. 재미도 있죠. 근데 일이 더 많아지죠. 네, 이제 내일은 정말로 그 좋은 행사, 이달이 로스앤젤레스 시가 정한 뭐 에이션 퍼시픽 아메리칸 그 유산의 달 헤리티지 많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5월달이요. 네. May is Asian Heritage Month.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에서 거의 20년 동안 넘게 네. 5월달마다 거의 다 그 행사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5년 동안에는 그 경기도 안 좋고 시에서 뭐 돈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셀러브레이션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Asian Heritage만 조그맣게 한 게 아니고 딴 것도 다 네. 그 Black History Month, 뭐 Latino Heritage 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크게 네.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LAC 앞에서 그 계단에서 큰 콘서트 같은 거, 프리 콘서트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우리 에이션 사람, 동양 사람들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콘서트 이름이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 우리 뭐 아시아 태평양 이름을 따서 그리고 다리를 놓고 이런다 해서 이제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인데 이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를 데이비드 류시 의원이 만드셨어요? 주관을 하셨어요? 총책임자? 아니요, 제가 앞성했지만 네. 그 Only Asian American 정치인으로 앞성했지만 시장 사무실하고 같이 많이 냈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시의원들 다 같이 이거는 제 데이비드 류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LA시에서 네. 동양 커뮤니티 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도 나오실 거고 그 시의원들도 많이 나올 거고 다 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신뢰, 믿음, 투명, 함께한다. 참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보다 다른 시의원이나 시장이랑 일하기가 쉬워지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우선 그냥 뭐 간단하게 이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인가 내일 열리는데 내일 3시부터인가요? 내일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어떤 콘서트입니까? 네, 이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콘서트는요. 네.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동양이라는 거, 우리 한이라는 거 되게 프라우드하게 합시다.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민 아니다. 이민한 사람들이지만 미국 전체 다는 이민 나라고 우리 동양 사람들, 한인, 중국, 일본 우리는 진짜 옛날부터 이 나라를 미국을 만들었다. From railroads to yahoo.com 우리는 이 나라를 같이 만들었고 이거는 우리나라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 위해서는 네. be proud to be Asian American, be proud to be Korean American.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롤모델 뭐 가수나 뭐 정치인이나 뭐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 혼자 오시는 것보다 가족을 다 모일 수 있게. 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 목적은 LA는 그 미국 안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one of the most diverse cities in the world. 그리고 LA가 이렇게 number one city 된 이유가 이렇게 센 city 된 이유가 우리 lot of differences, different cultures. 우리 서로 배우면서 we learn from each other's differences. 그래서 LA가 이렇게 특별시 되는 거고 그 목적으로 혼자 가족 오시는 것보다 친구들도 데리고 오시라. 특별히 동양 사람 아니면은 한인 아니면은 왜냐면 it's an opportunity to share our culture, 네. share our heritage. 네. 그래서 Pacific Bridge. 네, 그래서 퍼시픽 브리지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어떤 가수들이 나와 대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봤더니 한국에서 유명해진 가수도 나오는데, 우리 한 20초 정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케빈 오라고. 네. Say night and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네, 지금 제가 뭐 한인 내일 출연하게 될 케빈 오 씨를 이 노래를 조금 들려드렸는데 어떤 가수들이 나옵니까?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보니까요, 우리 한 가수 7명 나오시는데요. 네. 7명에서 보니까 거의 4명이 한인이에요. 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케빈 오 이번에 2015년 그 CJ에서 한국 아메리칸 아이돌죠. 그 K-pop 스타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 네, 거기서 1등 했어요. 네, 네. 1등한 친구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시고. 근데 그 친구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케빈 오도 오시고, 그 다음에 Run River North. 밴드지만 거의 한인이 거의 다 만드는 것 같아요. 6명인데, 네, 네. 네, 거기 안에서 되게 요새 메인스트림에서 유명하시고. 네. 아쿠아피나, 여성 래퍼 가수. 네. 아쿠아피나도 한인이고. 네. Dumbfounded. 그 친구도 한인이고요. 미장원들은? 네, 미장원. 네, 래퍼고, 거의 Far East Movement 쪽에서 다 같이 팀 멤버들이에요. 네. 그리고 Tribal Theory, Pacific Islander Group, Joseph Vincent, 필리핀어에서 되게 인기 진짜 많은 친구고요. 네. 그리고, our headline performer is Janae Aiko, 일본, 메인스트림 가수인데요. 엄청나게, 이번에 콘서트, 스눕독하고, 위즈 칼리파하고 같이 이렇게 다, 콘서트 투어하고 그래요. 저는 제네, 제네 아이키드? 이 가수는,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일본. 네. 일본계. 그러니까 일본계, 필리핀계, 또 사회도 젊은 분들은 많이 보시는 버즈피드라는 이 웹사이트에 제니 양 씨가 보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오고 다른 인종 친구들과 함께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시청이다, 막연하게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우리 데이비드 류 시의원께서 직접 좀 안내해 주세요. 몇 시에 시청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가야지 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문이 6시에 문 열고요. 쇼는 7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오시나 택시 타고 오시나 우버, 리프트 타고 오시나 아니면은 자동차 타고 오시나 RSVP 하면 좋고요. RSVP 하시려면은 저 이름 davidru.lacity.org/Pacific Bridge 거기 가서 RSVP 하면 되고요. 근데 RSVP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예약 없이, 네. 예약 없이 오시면 되고요. 예약하면은 우리 free parking도 있지만 free parking은 first come first serve. 네. 그리고 또 그냥 콘서트 하는 게 아니고요. 6시에 오시면은 진짜 우리 food truck 우리 요새 특별히 불고기 truck이나 소울 소시지나 특별히 우리 보면은 한인들이 진짜 음식이나 가수나 앞서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푸드트럭도 다 있을 거고요. 그 음식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당들 우리 동양 식당들에서도 이렇게 다 부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좀 봉사단체에서도 부스도 있을 거고, 인포메이션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받을 수 있게 부스도 있을 거고, 우리 스폰서들. 그리고 우리 헤드라인 스폰서들이 NBC Universal 네. 다 아시죠? 그리고 PIA, Personal Private Internet Access 이거는 또 한인 컴퍼니예요. 네. Korean American이 이렇게 인터넷 액세스 그 두 컴퍼니들이 메인 스폰서고 스폰서 부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주일 전에 헐리우드볼에서 아주 큰 축제를 즐겼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로 노래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좀 전에 음식 말씀하셨는데 불고기 로이초이 불고기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서울 소세지, 서울 순대 이런 트럭도 온다는 얘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개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10 플러스 푸드 트럭스 오고 식당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류 시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근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 거지? 하고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분위기는 할리우드하고 똑같지만 조금 더 할리우드는 한 15,000명 모이지만 여기는 한 5,000명 모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할리우드하고 틀린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시청 앞에서
시청 LA 앞에서, 시청. 네. 네, LA 시청 계단에서. 그러니까 그게 Spring Street and First Street. First and Spring in downtown LA. 네, 시청의 정확한 주소는 200 노스 스프링이지만 스프링하고 일가 시청 그 계단 앞에서 네. 네, 주변에 알아서 파킹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멋있게 우리 진짜 우리 한인 파워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동양 파워. 그렇죠. 우리 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우리 시청 앞에서 뭐 우리 시원 시장님 다 앞에 이렇게 우리 동양 에이션 아메리칸의 힘이 있다, 세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이렇게 모이는 것도 되게 그 political empowerment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입장료는 없고 그냥 프리고 네, 네. free, everything free. 프리 콘서트고 제가 오늘은 그 데빌류 시원께 다른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것은 안 여쭤보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예약을 하시려면 데이빗 류도 RYU로 쓰십니다. 데이빗 류 lacity.org/Pacific Bridge 슬래시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혹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없을까요? 네, 우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돼요. 213 네. 473 7004. 213-473-7004. 내일 시청에서 6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푸드트럭 있고, 이 퍼시픽 브리지 콘서트 열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이 데빌류 시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또, 혹시 또 뭐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하신 것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데빌류 시 의원이 좀 전에 소개해준 한인 아주 그 유명한 래퍼예요. Dumbfound and, 예, 미장원이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현장에 많은 분들 가셔서 데빌류 시 의원도 만나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213-473-7004, 213-473-7004 데빌류 그 시의원 전화번호인데 다른 민원 사항도 항상 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Pound is allowed in my 가방. That homegrown shit from the 마당. 나 무슨 말 한지도 아냐? Your bitches keep talking like 이자원. 네, 잠시 후에 다시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조금 들여다봤더니요. 파시픽 브리지 콘서트라는 것. 요즘에 정말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수들은 다 볼 수 있고, 가족들과 가서 정말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인 그 시의원이 또 특별히 다 같이 준비를 했지만, 마련을 해서, 앞장서서 마련한 그런 겁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213-473-7004 사지구 LA 최초의 시의원이 된 그 데빌류 시의원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네, 잠시 뒤에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나요? 먹고, 쉬고, 자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뒤에 먹는 얘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먹는 얘기, 어느 먹는 얘기부터 전해드릴까요? 이 내용이 더 낫겠네요. 밀워키 하면은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이 위스콘신이라는 곳이 워낙에 그 백인이 많은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의 그 밀워키의 남쪽에 뭐 레온 프로즌이라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70년이나 된 그야말로 그 밀워키 그쪽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가게인 거예요. 스테이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 동네에는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근데 아이스크림을 스페니쉬로 하는 사람이 종업원이 스페니쉬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영어로만 하도록 그게 이제 이 가게의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자 커스터머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난 영어 잘 못하고 직원이 스페니쉬로 하니까 스페니쉬로 아이스크림을 주문 못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커스터머들이 아주 화난 상태에서 연방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하면서 가게 보이콧도 당연히 했고요. 그러자 이 가게의 주인이 대대로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Hey, come on 하면서 여기 미국이잖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하면서 미국이고 오랜 동안 우리는 영어를 써온 사람들이야. 만약에 비즈니스가 2중 언어, 3중 언어를 해야지 된다면 우리가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분열될걸? 유엔이 될 수가 없지. 자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떻게 유엔이야? 유엔은 뭐 2중 언어, 3중 언어 다 통역이 있지만 우리가 통역을 둘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스페니쉬로 할 수 있는 직원에게 스페니쉬로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한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커져서요. 이게 평등기회위원회에 뭔가가 위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942년부터 영어로 영업을 해왔던 이 가게 주인인데 이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히스패닉 가족이거든요. 나는 뭐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가 히스패닉이고 내 아이들도 히스패닉인데 나보고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연방식품의약국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설탕에 대해서는 아마 설탕이 요만큼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안 써 있는 것도 있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식품에 뭐 시리얼을 포함해서 요거트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두 번째가 설탕으로 나오는 그런 요거트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영양 레이블에 이 설탕이 얼만큼이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이즈도 수정을 하는데 이게 혼돈돼요. 어떤 것은 전체 이 한 봉지 과자에 이게 뭐 설탕이나 지방이 이만큼 들어있다는 것인지 한 번 먹을 때도 7개를 먹을지 8개를 먹을지 모르잖아요. 칩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양의 그램과 퍼센테이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요. 또 이제 레이블은 확실하게 두 가지로 해서 한 번 먹을 때 하루 필요한 양의 얼만큼이다. 이게 각종 영양소가. 그리고 이게 전체의 이 시리얼에 통에 들어있는 것이 이 전체의 하루 필요한 영양소의 뭐 예를 들어 얼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잘 구분을 하도록 특정 식품은 특히 더 그렇게요. 하도록 했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비타민 A와 C는 더 이상 필수로 표시하는 게 아니랍니다. 비타민 A하고 C가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묘하죠?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람 여러 가지 면역성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음식으로 못 먹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지 된다. 보조제로 하는데 지금 연방식품의약국에서는 A와 C는 부족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칼로리가 지방에서부터 얼만큼 나오느냐 이런 건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것을 없앴답니다. 하도 복잡하고 해석의 성격도 다르고 해서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지방량, 포화지방, 전이지방 이런 것은 표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이렇게 안을 내놓고 또 뭔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죠.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 그제 못 전해드리고 어제 전해드리겠다고 하고 또 못 전해드린 얘기 플러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든 나라고 그리고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활동을 금지시키는 활동이라는 게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이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몰몬도 좀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압박이 지금 더 심해져서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넓은 러시아 땅에서 17만 5천 명 정도 여호와의 증인 멤버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마다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하는군요. 뭐 좀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891년부터 그 러시아에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그 러시아의 검찰총장이 경고를 했는데 2개월 안에 모든 활동을 중단을 해라. 극단주의 법을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 아니 우리 평화와 복종을 내세우는 건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극단주의라고 러시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는 하나다라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모든 종교인이 자신이 믿는 종교가 진정한 그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종교의 원리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지만 러시아는 뭐 어떤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문학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다 금지를 시켜 왔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 삼위일체는 안 믿어도 그 예수의 가르침은 따르고 교회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기독교에서는 크라이스트의 그 신성을 안 믿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극단주의다 하고 해서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데 임시적인 결정은 곧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어떠한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대단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부에서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들, 그 신도들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미국 성인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요.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 그 저페니즈, 비엔나미즈, 필리피노즈, 인디안, 코리안이 건강한데 코리안의 경우는 사회 참여가 제한적인 것이 좀 스트레스고 필리피노의 경우는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일을 좀 많이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일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차이니즈가 가장 괜찮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건강한가? 이유는 더 조사를 한답니다. 내일 시청의 그 페스티벌 열심히 즐기세요. 213-473-7004 데이빌 류시 의원 그 전화번호니까 퍼스펙트 브리지 콘서트 시청 앞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